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전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이셨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 최철희 교수님께서 성인 및 노인 난청인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행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가 뒤에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노인의 인구 분포가 아까는 구체적으로 이제 안 했지만 2025년 되면 약 20%, 그러면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2060년 되면은 2사람 중에 1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성 요소가 바뀌어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 사회의 구성 인원이 거의 바뀝니다. 근데 이러한 바뀌는 구성 요인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제 자료에 보면은 14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삶의 질의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노인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노인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약 먹고 계시죠? 약 안 먹으세요?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약을 5개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뇨약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요. 건강보조식품도 물론 먹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이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병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난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난청은 또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2배로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당뇨는 여기서 보면 자료에 보면 한 9위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난청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명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난청인 인구를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8세 미만은 난청 인구는 약 여기 보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8세에서 44세까지는 5%, 그 다음에 64세까지는 12%, 그 다음에 74세까지는 25%,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거의 30% 이상의 난청 인구가 증가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난청 인구는 아까 이제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그거를 이제 노인성 난청의 자가 진단 기준을 내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어머니를 연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통화가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2 이상 사람들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자주 있거나 여자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고주파수 난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한 적이 있거나 울리는 소리, 어르렁대는 소리, 쉬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나 어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거나 여러분 여기에 10개 중에서 한두 개 이상 해당되시죠? 안 되시면은 청력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이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이에 들면 들수록 난청의 정도가 점차 심해집니다.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실제적으로 현행 바우처는 아니고 현행 난청으로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청기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난청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난청 등급은 6급에서 2급까지 있는데 그거를 6에서 4급까지는 심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3급에서 2급은 심한 정도의 난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5년에 한 번,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난청 등급만 받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국가에서 보청기 가격은 111만 원을 책정을 해놨고요. 거기에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10%고 차상위 계층 또는 그 다음에 이름 뭐죠? 차상위 계층하고 예, 기초수급자. 요즘 미안합니다. 제가 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말이 기초수급자는 100%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5년에 한쪽 기만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11만 원의 저기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면은 2년째 되던 해에 보청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1년에 5만 원, 그 다음에 5년까지 해서 20만 원을 책정해서 국가의 전체 보조금은 131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귀가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의사소통 전략이라든지 또는 청능 훈련이나 이런 것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센터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미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언어재활사협회에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각자이십니다. 언어재활 분야는. 왜 선각자냐면 바우처 제도에 언어재활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재활 전문가 중에 언어재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언어재활사뿐만이 아니라 청등재활, 다른 재활 영역도 바우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결실을 맺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8년 9월 12일 날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조에 의해서 제공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영역이 재활치료로 확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능, 그 다음에 감각, 놀이, 미술, 음악, 운동, 행동, 재활심리, 심리운동, 이렇게 해서 이 영역에 있는 인력들이 국가 자격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가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작년이죠, 대부분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또는 대학 졸업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전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재활치료 영역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있는 바우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돈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로 지원하는 돈은, 이 바우처는 전체 액수가 1,000억 원. 그 중에 아마 언어치료가 가장 비중이 높겠죠. 아마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가거로는 2019년에는 767억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71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지원해 주는 것은 보청기 가격을, 보청기를 딱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딱 제한을 시켜서 그렇게 100억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이러한 재활 전체 역량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같이 가야 되는 제가 보건복지부 이게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위원장을 해보니까 어느 치료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따라와요. 다른 분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일은 실제적으로 이 성인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은 그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재정 확보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정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뭐 바우처 이렇게 해도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65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에게 난청 등급받지 않고도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그 선거 공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여기에 우리 청능사협회장도 나왔지만 그러한 연대와 또는 다른 재활 분야의 연대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각 다른 분야의 재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그 성숙도와 그 다음에 힘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재활사 협회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먼저 해도 되고요. 먼저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어느 재활사가 그만큼 다른 분야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녹음해 놓으셨죠. 문정복 의원께서 올라오면 한 푼도 안 깎는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녹음을 해놨으니까 우리 협회장님 그 파일 항상 준비해서 우리 국회의원 만나러 갈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인 및 노인 난청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예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저희 언어재활사 협회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빨리 먼저 실현되고 나머지 전문가 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뤄 나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